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기록과 인물, 그리고 전해지는 일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역사 스토리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의 일부는 이야기 전달을 위해 정리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선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새벽, 서리가 내려앉은 마을 길 위로 한 선비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도포를 입은 그는 한 손에 낡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버리며 살아갔습니다. 부귀도 권세도 때로는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어느 고을 깊은 산과 논이 둘러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보다 인품으로 더 유명했던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 크게 남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늘 같은 말로 기억했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고든 선비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집은 오래된 초가였고 마루에는 바람이 자주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늘 책이 놓여 있었고 아침마다 아이들이 찾아와 글을 배웠습니다. 그 선비는 벼슬길에 나갈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시험도 잘 보았고 글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향에 머물며 글을 읽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의 다툼을 말없이 중재했습니다. 조선의 선비에게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의리, 절개, 청렴,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그 선비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고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늘어났고 이유 없는 벌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곡식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만 불평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수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늙은 농부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평생 논을 일구며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령의 아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다. 농부는 이미 세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곡식 창고가 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선비였습니다. 그는 농부의 집 앞에 잠시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전들은 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선비라는 것은 알았지만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님, 관아의 일입니다. 물러서시지요. 하지만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거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수령의 판단을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 소식은 관아까지 전해졌습니다. 수령은 선비를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며칠 뒤 선비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선비의 얼굴에는 특별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도포를 입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관아의 마루에 앉은 수령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마을에서 그를 가르친다는 선비인가? 예, 그렇습니다. 관아의 일을 막았다고 들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수령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대는 관아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그 순간 관아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선비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직접적인 비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물러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령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관아의 마루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에서 온 선비와 고을의 수령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시대에는 권력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선비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귀가 아니라 마음, 권세가 아니라 올고듬. 그들은 그것을 선비의 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관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곧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한 선비의 삶뿐 아니라 그 고을의 분위기까지 바꾸게 됩니다. 조선의 기록 속에는 이름 없는 선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큰 벼슬을 하지도 않았고 역사책의 한 줄을 차지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권력의 시대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하는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었고 흥은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조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까지도 조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내려질 결정, 그리고 그 결정 앞에서 선비가 보여줄 선택은 조선의 선비 정신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관아의 마루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령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앞에 서 있는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에는 아전들과 하인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창문 사이로 가을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빛 사이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수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고향에서 글을 읽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수령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세상 일을 잘 알 텐데 어찌 관아의 일에 나섰는가? 선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관아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수령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대 말대로라면 관아가 억울한 일을 만들었다는 말이 되는군. 선비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령은 선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아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농부의 세금 기록을 가져오라. 아전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서고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오래된 장부가 관아의 마루 위에 펼쳐졌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먹으로 적힌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령은 천천히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전의 얼굴에는 점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이미 세금을 낸 상태였습니다. 수령의 눈빛이 조용히 아전을 향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아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잘못된 줄 알고. 수령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봉인을 풀고 곡식은 그대로 돌려주어라. 짧은 명령이었지만 관아 안의 공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전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 수령은 다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말이 맞았군. 선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수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비가 있지만 입을 열지 않는 선비도 많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말을 했다.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수령이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도 좋다. 선비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관아의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공기가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바람은 가볍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곡식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말 관아에 가서 말을 했다고? 그 수령 앞에서? 그리고 잠시 후 마을 어귀에서 선비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의 집 마루에는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책이 펼쳐졌고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관아에 가셨다면서요?
선비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해야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남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말이어야 한다. 등잔불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힘이 없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비의 길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이름이 크게 남지 않은 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과 태도는 마을을 바꾸고 때로는 한 시대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권력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 부귀보다 올곧음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조선이라는 시대에는 특별한 정서가 남았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마음 한,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조용한 자부심 흥,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조선의 선비들은 그렇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조선의 선비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